저 안상수가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국토를 대개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0개의 송도, 그러니까 한 1억 평 정도를 10개의 송도를 만들어서 일자리와 주택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저 안상수는 가능합니다.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셔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습니다. 대도시 주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휴농지. 이러한 유휴농지 1억 평을 사들여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배우 주거단지로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다는 후보. CEO 경험을 살린 스마트 메가시티로 20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요즘 대선 경선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오늘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손가락으로 얼마 세면 될 네, 정도로 예, 경선이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많이 바쁘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9월 15일 날 발표인데 13, 14일 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하고 국민 여론들한테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네네네. 많이 바쁘신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넓은 농지에 예.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일자리 도시 이렇게 딱 한 단어 듣고 왔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주택 문제고 또 2030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세운 공약이 바로 이러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논을 활용해서 그 200만 개의 청년 첨단 산업 일자리와 100만 호 이상을 5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자라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도시 주변에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가능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의도에서 출발했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큰 유휴농지에서 놀랐습니다. 예. 과연 어떤 이야기들 오늘 하게 될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가서 자세히 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예. 네, 저희가 자리를 좀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도 참 좋고요. 여러 예. 이야기 좀 잘 나눠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여기가 대도시 주변인데 이렇게 큰 유휴농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농막이라 농막. 아주 정말 말씀 서로 나누기 아주 좋은 장소네요. 네, 휴식의 공간도 좀 있고요. 예. 저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만나게 된 이유가 있죠. 예.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의 큰 문제가 2030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주택 문제 이게 천정 모르는 집값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숨어 있다. 네. 어떤 한 수인지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은 정부에서 절대농지라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사만 짓도록 돼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또 농민들 중에서는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지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그냥 거의 집안 조성하고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여기를 대지로 만드는데 뭐 한 6, 70만 원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서울이나 뭐 어디 대도시 같은 데 가면 대지가 뭐 1억서부터 뭐 몇천만 원까지 천정부지죠. 되는데 예. 근데 여기는 그렇게 저렴하게 조성이 가능하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 저렴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전국에 한 1억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송도를 건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를 저 안상수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을 했어요. 인천대교도 건설을 했고 그렇습니다만 송도는 갯벌을 매립해서 이 바다를 매립해서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그와 유사한 그런 구조로 논을 대지로 구성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죠. 다만 여기도
집안 조성은 그 땅값 자체가 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주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한 70% 정도는 아예 무상으로 정부에서 요 대지를 30%는 것을 분양을 해서 나오는 매각 대금으로 이 7천만 평을 대지로 하게 되면은 무상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2030 스타트업하는 창업주들, 4차 산업 창업주들한테 빌려줘가지고 한 30여만 명한테 30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4차 산업, 배터리, 무슨 혹은 뭐 반도체, 미래 산업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요즘 뭐 백신 만드는 그런 바이오 산업, 이런 세계적인 부품 소재 산업 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건데, 바로 여기 그런 모형을 갖다 놨네요. 네. 이제 이것을 그냥 한 뭐 1000만 평이라 쳐요. 송도가 참고로 한 1000만 평 됩니다. 예로 한번 송도가. 만들어 보신 예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70%를 녹지 포함해서 산업단지로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뭐 아주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가고 싶지만 대기업은 이제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 뭐 금방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데들은 잘 안 가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 스스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영리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30만의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하고, 결국은 6, 7명이 근무하게 되면 200만의 일자리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30만 평, 30년간 무상인데, 그래서 200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일자리만 있으면 어떻게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주거단지가 바로 있네요. 주거단지가 바로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00만 개 정도를 500만 원대 아파트, 지금 아파트 한 평에 뭐 1억씩도 하고 그러죠. 그쵸. 5천만 원 1억씩 하는데 네. 10분지일 사기가 가격으로 힘들죠. 가네. 예. 10분지일 가격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고급 주거단지인데 그 송도를 연상하시면 돼요. 여기는 최고의 대학이 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2캠퍼스, 3캠퍼스, 예를 들어 뭐 스카이대학 2캠퍼스, 3캠퍼스가 와서 거기서 배운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또 심지어는 골프장도 갖다 놓는 거예요. 골프장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골프도 좋아하고, 말하자면 명문 꿈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자들은 그 지방으로 누가 가? 그냥 서울에 붙어 살라고 그러지, 다들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좋은 저렴한 아주 싸죠. 30평짜리 아주 신규로 된 아파트를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같이 연대해서 쓸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한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메가시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진짜 바다에서 이제는 좀 육지로 계획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스타트업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곳인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좀 연상하고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송도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과거에 실리콘밸리라는 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주변에 이런 그 IT 등 그런 새로운 첨단 산업이 생성된,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을 미국을 만드는 게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바로 여기도 인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도 옮기고 이런 그 첨단 산업단지도 만들어서 그러한 그 일자리와 주택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유휴 농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죠? 아직 사용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지금 약 한 24억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국민의 70%가 농민이었어요. 책에서 혹시 배웠나 모르겠네요. 농민의 70%인데 지금은 2.8%밖에 안 돼요. 농사를 낮아졌죠. 짓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많이 기계화되고, 또 그래서 이거를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연세된 분들 많아서 이제 농사 짓기 싫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유휴 농지를 얼마든지
그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꿈의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제가 설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논도 또 매입을 하고 주변 시설도 다 만드는 그런 예산 투입을 감안했을 때도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근데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것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아까 내가 설명 중에 그 분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대지는 조금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아까 내가 한 60만 원 정도 조성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1억 평이면은 60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것을 한 3천만 평, 30%라고 그랬으니까 3천만 평으로 치면은 3천만 평에 이것을 평당 200만 원씩만 분양을 해도 평당 200만 원이면 싸죠? 네. 대지가 뭐 서울이나 대도시는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 분양을 하면은 요것이 60조입니다. 200만 곱하기 3천만 평. 그러면 그게 60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조성 비용을 요 주택이 있는 상가를 혹은 주택 택지를 분양해서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자체 수익 모델로. 네. 자체 수익 모델. 국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물론 광역도로, 우회부도로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국가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가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야 여기 지금 100만 명 100만 가구 이상 그러니까 한 300만 400만이 가서 살게 되니까 얼마든지 국가에서도 예산 투입이 가능하죠. 아까 이제 특히 이 산업단지의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경우에 땅은 그래서 무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러면서도 각종 기술 지원도 하고 또 각종 그 기업을 창업하려면 벤처 캐피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판매도 지원을 해야 돼. 이것을 판매까지 다 국가에서 같이 협조해서 창업자들하고 하게 되니까 사실 웬만한 노하우만 가지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예. 이거 다 하고 그러면서 아주 지능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가서 200만이 사업해서 우리나라에 파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세계를 상대로. 그러니까 세계의 산업의 생태계에서 우리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만들어서 그런 산업의 생태계 고리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신의 한 선순환이 수죠. 될 수 있도록. 물론이죠. 네. 선순환 되고 아주 신의 한 수죠. 예,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마트 메가시티 안의 모습들이 굉장히 멋지다. 또 안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주변과의 사실 교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대도시 주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유휴 농지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또 어쨌든 대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광역 인프라가 되고 또 이제 가능하다면 KTX 주변이 돼서 서울과도 연결이 쉽게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정을 할 때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듣고 보니까 쫙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완성까지 한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5년 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5년이요? 5년 내에 그야말로 산업 단지 조성과 그 아파트 건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5년이면.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장 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사실은 2년 동안은 계획을 하고 법 통과시키고 경제자유법을 김대중 대통령과 통과시키고 지구 지정을 2003년 노무현 대통령한테 받고 그래서 한 6년 정도 한 것이 지금 송도의 기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송도에 지금 많은 그런 UN 기구들이 들어와 있고 또 외국 대학도 들어와 있고 또 삼성 바이오 혹은 뭐 셀트리온 이런 그 바이오 산업도 돼 있고 여러 이런 그 기업들이나 여러 그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안상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비슷하게 한번 해봤으니까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게 되니까 이거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냥 불문곡직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안상수를 대통령으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좀 더 열심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의 하나로 또 여러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영구적인 사업이 되고 하나 또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우리의 부가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 이 코로나 정책 잘못해서 그냥 백신도 늦게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이제 건강도 걱정이지만 특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명동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한 20-30%가 문을 닫았는데 한 50%가 거의 멍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는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여기 많은 공사판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1억 평이면은 여기에 와서 그야말로 일당도 받고 이럴 수도 있고 약간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건설 근로자로 하게 되면은 이게 새로운 생활 기반을 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1929년에 그 1차 불황 때, 세계적인 불황 때 그 TVA라는 댐을 막아서 후버댐, TVA라는 강을 후버댐을 막아서 그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그런 선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가서 생활 기반을 다시 닦을 수 있고 하루에 가면은 한 20만 원도 벌고 그러면 한 달에 한 500~600만 원씩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게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아파트도 저렴하게 하고 또 이 일자리도 새로운 어떤 미래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좋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뭐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가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언제 공급이 될까 이러다가 서울에도 집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괜히 그냥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거래도 안 되면서 올라가는 건데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실한 일자리와 집이 어디 100만 개 이상 공급이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지금 내가 여기다 집 안 사도 되겠네. 내가 살 데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히 집값도 안정화가 된다.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거품이 빠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말 신의 한 수죠. 이거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그건 괜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다 올려놓지 않았어요? 일자리 다 뺏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거기서 같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지금 여기 와서 새로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래. 그건 국민들을 속이는 거고. 사실 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내가 들어보면 내가 이제 제일 잘 알죠. 우리는 시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도 시도지사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 되는 거야.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상하게 뭐 잠깐 반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과연 잘할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체로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실행 가능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말로만 하는 거야. 뻥치는 거야. 뻥치는 건데 국민들이 그거 될까? 그러고 거기 또 속는 경우도 많지. 어쩔 수 없죠. 이런 좀 자신감의 근원에는 송도의 그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 그럼요. 송도를 만드시면서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나 대처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초기에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될까? 되긴 뭐가 돼? 연태까지도 말만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렵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미사일 기지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송도 뒷산에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그게 송도로 떨어졌어요. 연습 발사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사 올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해서 이거를 이전하는 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 지금 이 일자리 도시 메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뭐 안상수가 한다면 거의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된다. 초기에 부지 매입에 있어서 경제 자유구역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용이 가능한데 어찌됐든 농민들과 잘 협의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없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커다란 SPC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백업을 해주면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다만 안상수가 대통령이 돼야 이것이 되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금과 법에 대한 대처도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대선에 대한 질문도 빠질 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현재 대권 주자 중에 뭐 유일한 또 CEO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경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 뭐 경제일간지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서 여야 간에 민주당은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고 우리 야권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7, 8년 기업체 현장에 있었죠. 그 당시에 무역, 금융, 뭐 첨단산업, 정보통신, 선물, 벤처 캐피탈 이런 것을 취급했던 데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엉뚱한 사람들을 지금 인기가 좋다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잘못해서 그냥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저항했던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공정과 정의를 뛰어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 전문가가 무엇보다도 제일 잘하는데 혹자들은 아이고 뭐 그런 사람 써서 하면 되지. 기왕이면 잘하는 사람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저 같은 사람 놔두고 엉뚱한 사람. 그 외에 그 전에 내가 들은 얘기 중에서 옆에 있는 처녀 믿다가 뭐 장가도 못 갔다고 그러든가. 그러니까 이 뭔가 하여간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괜히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고생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안상수 같이 준비된 그런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오늘 스마트 메가시티 공약, 뭐 대선, 경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예.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출마의 변을 삼행시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많이 나온 단어가요. 생각해보니까 아파트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마치 짠 것 같지만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우리 스마트 시티를. 네, 제가 그리고 내가 사실 노래도 해놨어요. 아파트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렇지. 아, 우리 2030들 아파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파란 이와 같은 농지를 전국에 있는 1억 평의 농지 대도시 주변 거를 활용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안상수의 공약이 있는데 트인 마음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안상수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해결합시다. 아파트 트까지 네. 출마의 변까지 삼행시로 들어봤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그래도 일을 해본 사람이 하고 저는 지금 공약이 거의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를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일자리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만 지금 부지런히 알려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갈 테니까 주변에 잘 정보 공유하시고 기왕에 9월 12일 날부터 13, 14일 날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탁의 네. 한마디까지. 네. 대선 안상수 예비후보와 함께 오늘 다양한 정책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